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자,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네, 완전히 뒤바뀐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컨대 어떤 재벌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재벌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 있던 부회장이 혐의를 시인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부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나 두 분 모두 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킹 오브 에비던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는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혐의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는 수순만 남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백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거든요.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불리한 진술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자신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자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인데 자백을 했다는 진술이 없어요. 그냥 3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3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게 이제 유죄인 건데 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어떤 보고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고 서로 협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게 될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너희한테 대가를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진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검찰이 자료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이다. 근데 미세한 변화라는 게 참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범죄 사실을 자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앞으로 뭐 주 2회 정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조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것은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네. 자백은 아니고 진술만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도한 대로 뭐 정진상 전 실장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북 비용 뭐 영수증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돈이 넘어가는 건 확실해요. 100%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방북 비용은 경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쌍방울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술이 바뀐 거예요. 쌍방울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거기에 관여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제3자 뇌물죄가 드디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성남FC랑 똑같거든요. 두산이 쌍방울이라고 하면 성남FC는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주체가 이전에는 성남FC 됐기 때문에 성남FC가 뭐 성남 시민구단이다. 그러니까 성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강변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 북한으로 간 돈이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김정은 벤츠 사는 데 쓰였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마 그게 핵으로 올지 미사일로 올지 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혼자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둘이 공범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걸 다 알면서도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뭐 100% 다 진실을 말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지금도 지금 구금된 지 한 10개월이 됐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정도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이건 일단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검찰이 받아낸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익에 부합하는 거겠죠. 근데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진술을 받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아내의 탄원서가 왔는데 독거 구금이 한 네. 10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혼자서 이제 구금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좀 굉장히 외로움이라든가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뭐 주 2회 조사도 10개월 동안 받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방북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경협 사업권을 1,0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철도라든가 광물 이런 자원 개발권을 다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광물 자원 개발권이라든가 철도 개발권들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고 모든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조사를 해야지만이 또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진술 내용, 진술 번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 불러야죠. 검찰이 여태까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질질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7말 8초 휴가 기간이라고 감안을 해도 네. 8월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 소환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하고 수사를 막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소환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방탄하지 마시고 그 영장 실질 심사 잘 참여하셔가지고 잘 소명해서 영장을 기각시킨 다음에 그때 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검찰이 뭐 정치를 한다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정치 운운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